달러가 기축통화로 계속 쓰이고 있지만 저는 달러의 기축통화의 메인 원인은 아까 티랜드님 얘기했듯이 근본이제 때문에 달러가 메인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근본이가 끝나고 나서는 석유에 대한 베이스로 이제 달러가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석유에 대한 지배권으로 달러 기축통화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결국에 테슬라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사업을 재편하려고 하잖아요. 테슬라가 화성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뭐 실제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 말로는 태양광 에너지가 훨씬 더 저렴하고 저장하기도 쉬운 에너지가 될 거다. 이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달러에 대한 지위는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미리 생각을 안 해봤더라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씩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산지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알면 알수록 좀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남아공에서 왔죠. 그리고 구글의 레리 페이지 그리고 세르게이 브린도 이제 소련에서 넘어오신 과학자 아들들이고 그리고 피터 티엘 그 팔란티어 요즘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그분도 독일계 미국인이고 다 보면 이민자들이에요. 1세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로 가면 인도가 그때 당시에는 넘버원 국가였거든요. 그때 이제 원효 대사가 이제 가다가 이제 해골 바가지에 물을 해초국을 가려고 했는데 해골 바가지를 마시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다시 금성으로. 어떤 나라가 세계 1등 나라가 되려고 하면 인재들을 끌어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그게 문화고 그게 군사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중국이 1등이 못 될 것 같은 이유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런 국기를 보면 뭐가 딱 생각나세요? 저는 왕이다 그런가? 자기가 왕이다, 배째라. 제가 볼 때는 그냥 탄압 그리고 뭐 이렇게 규제 이런 게 먼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공산당이라는 그게 너무 세다. 우리가 또 한국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또 우리는 뭐 반공교육을 저는 반공교육을 받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군대를 가면 또 이런 반공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딱 중국 인구기를 딱 보면 저 나라는 다 튀고 싶어하는 나라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도 캐나다로 가려고 하고 뭐 미국 가려고 하고 호주로 가려고 하잖아요. 보면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매트 리들리아는 작가님이 있습니다. 이성적 낙관론자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그 작가님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How Innovation Works. 거기에서 보면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얘기하는데 이노베이션의 어머니는 누구냐? 자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란 나라는 인재를 끌어들이고 또 자유가 있고 또 문화적으로도 뭐 할리우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회 저변에도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총기 문제도 있고 뭐 이번에 아시아인 또 Do Not Hate Asians 해가지고 또 인종적인 문제도 있고 뭐 흑인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 퍼져 왔다고 보이는 거는 세계에서 그거를 무시하고도 올 수 있는 인재들이 다 오는 거예요. 러시아인이든 중국인이든 인도인이든 와가지고 실리콘밸리라는 데서 불을 일구고 그거를 전 세계로 퍼뜨리고 그래서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미국이 망할까 과연? 저는 이런 고민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유튜브에서 그러고 S&P 500에 그냥 투자하셔라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왜냐면 미국이란 나라 봤을 때 이 나라가 망하겠냐고요. 그러니까 S&P 500이 추락을 해가지고 행보를 한다 20년 동안 그 얘기는 우리 코스피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대한민국은 그 전에 사라져 있다. 근데 제가 진짜 내공로 같이 들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이거 국제적인 정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위치를 딱 알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개인으로서 어떻게 투자를 해나갈 건지를 고민을 하다 보면 자본이라는 거는 물과 같아가지고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흘러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제가 뭐 다 해본 건 아닌데 뭐 투자라는 걸. 그래서 결국은 세계 1등 나라로 몰릴 거고 뭐 세계 1등 주식으로 몰릴 건데 그게 결국은 또 이번에 또 머스크 형님이 어저께 트위터 올렸잖아요. 우리가 세계 대빵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거나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빌리조님의 추측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뭐 50년 안에는 과연 미국 달러의 위치가 급속도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돈으로 이렇게 쉽게 대체될 것 같진 않다라고 봐서 결국에는 미국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물론이죠. 모든 생각은 네. 틀릴 수도 있고. 그러면 크립토에 또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암호화폐. 그러다 보니까. 네. 내가 만약에 틀렸을 때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자산군에 또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국적 불분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건.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도 조금씩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전 진짜 비트코인이 뭔지 몰라도 이거 뭔가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그래 모르지만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뭐 자산의 1% 미만을 투자해 놓자. 티랜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 달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좀 정리해봤는데 말해봐도 네.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일단 미국이 망하려면 달러가 망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결국 미국이 망한다는 건 달러가 망한다는 말인데, 근데 미국 기업들이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고, 지금 AI 기술 같은 것도 중국, 미국으로 완전 집중화돼가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런 AI를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을 한다면,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달러의 수요가 나오면 그럼 또 달러를 계속 미국은 계속 풀고 그런 식으로 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거의 화성 공화국이 생기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생각이네요, 다들. 네. 돌아다니고. 근데 진짜 티랜드님이 진짜 체육학과가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저도 사상이 그냥 달라. 그래, 외모는 고등학생이에요, 거기다가. 깜짝 놀래요. 얘기하는데. 진짜 대단한 식견이고 부자 되실 거예요. 두 분 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빌리저님도 라이언님도 다 부자가 되실 겁니다. 이거 다 보는 사람들 다들 진짜 부자 되실 거예요. 제가 한국이랑 미국도 그래요. 근데 미국을 저희 여동생도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살다 보니까 막 이렇게 로망이 있는데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저희 할머니가 말했는데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일산에 간 적이 있는데 경기도 일산 가가지고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건 똑같다. 네가 뭐 부산에 살든 일산에 살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막 미국이 이렇게 막 러시아 인재들도 오고 뭐 다 모든 인재들이 오니까 계속 잘 될 거다 뭐 이렇게 물론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깔려 있는 사회적인 문제도 살다 보니까 미국 달러는 아마 우리가 노인이 돼서 진짜 화성 공화국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을 대체할 나라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중국도 보니까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노인들이 많으니까 또 그렇다 이민자들이 오는 국가도 아니고 이민을 오면 또 소수 인종들은 또 때려 눕히고 위구르처럼 아무튼 뭐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을 대체할 나라는 진짜 머스크가 진짜 화성 가가지고 세운 그런 공화국이 한 300년 뒤에 진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되면. 근데 그 나라도 심지어 영어를 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도 보면 다 영어로 돼 있거든, 지식들이 싹 다. 이용재 기자님이 쓴 넥스트 머니가 진짜 좋은 책인데 그 책 빼고는 모든 좋은 자료들이 다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듣는 지식은 단편적인 지식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수님인데 그냥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분들은 코러셋에 딱 까여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암호화폐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티랜드님이라든지 저같이 이렇게 경제학에 공부는 안 했지만 따로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고 이렇게 오히려 저희 같은 이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어드밴티지가 더 많지 않을까. 마치 테슬라를 2016년도 못 봤던 그런 기관 투자들처럼. 그래서 좀 거기에 렉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이더리움에도 관심이 많은 거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 초강대국이라는 개념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초강대국이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냉전 시대 때 소련이랑 미국이랑 양강체제로 나뉘면서 이 두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겨난 단어잖아요. 그 초강대국이라는 개념은 강대국을 초월한 어떤 무언가잖아요. 근데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이렇게 완전 이렇게 소련처럼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중국은 바로 코앞에 있는 대만조차도 제압하지 못하고 바로 앞마당에 있는 남중국해? 그것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러면 지역 패권국도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초강대국이라는 건 결국엔 모든 전 세계의
문화, 군사, 경제, 기술적으로, 학문 이런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싹 다 영향력을 미쳐야 초강대국인데 정말 중국이 따라잡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또 스페이스X에서 지금 위성을 쏴서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통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싸움이 아마 지구 내에서의 권력 투쟁에서는 아마 마지막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파이널 배틀이네요, 진짜. 네,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굉장하다. 모여서 이제 얘기를 첫 주제는 비트코인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를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도 하고 이제 현재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뭐 우주를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까지 전 세계 패권은 어떻게 되는가까지 이런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특히 이제 20대인 티랜드님 한국에 네. 계시고 또 네.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빌리존님 30대의 빌리존도 있고 저는 이제 막 40대 되어 있는 40대가 된 이제 또 태국에 살고 있으니까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이 인터넷이라는 이런 신기술로 동시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대도 굉장히 다른 세대가 모여가지고 네. 한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도 듣고 보통 사람들의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세상의 세대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우리가 다 이야기해봤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돼 트위터라는 글로만 보던 우리의 이런 모임이 이렇게 실제로 얼굴 눈 마주치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티랜드님이 저보다 훨씬 더 형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인사이트가 솔직히 대단하세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약간 나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나와도 돼요. 두 분이랑 얘기 나누고 싶어서 좀 고민을 하다 고심 끝에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시작이 반이고 일단 무조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뭐든지. 맞아요. 네. 안 해보면 영원한 안 해본 거고 해봐야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알기 때문에 네. 무조건 네. 기회가 있으면 다 해보시기를. 저도 그냥 다 예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다 음. 예스 해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얼굴 공개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제 유튜브에서도. 네.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채널에서도. 아니 왜 그랬냐면 제가 얼굴 공개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귀차니즘이 많아가지고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장발이 돼가지고 모습도 좀 그래가지고 못 가 이발하러도 그래서 네, 좀 그랬는데 태국 사신다고 하니까 또 신기하네요. 또. 네. 저 라이언님 한국 사시는 줄 알았어요. 태국에 온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됐어요. 일 때문에. 아니요, 일부러 제가 이직을 한 거죠. 이쪽으로. 네. 진짜 완전 팀 페리스의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삶을 살고 계시는. 그렇죠.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계속 살고 있죠, 지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